안녕하세요. 부모반장입니다. 제가 오늘 라이브에서 하고 싶었던 얘기가 직영건축의 문제점, 그걸 함부로 이렇게 시작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었어요. 드리고 싶었던 얘기가 뭐였냐면은, 직영건축이 가성비 좋은 선택이기는 한데, 이게 만만치 않은 겁니다.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건축 세미나 하면서 만들었던 교재가 있거든요. 그 교재를 잠깐 보시면 이런 내용인데, 여기서 보면은 직영건축 선택 이것만 알고 가자 이렇게 해가지고 교재에 실어놨었어요. 근데 제가 그 세미나에서 이걸 설명하고 여기 하나하나 하면서 이렇게 디테일하게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은 없잖아요. 그래서 유인물로만 이렇게 썼는데, 직영건축 적합대상, 그리고 직영건축을 피해야 할 경우, 직영건축 고려사항, 뭐 이런 얘기들을 해놨었습니다. 한번 보면은 건축 관련 지식 및 경험이 풍부하고 시간 투자, 요 시간 투자를 할 수 있는 건축주가 해야 돼요. 직영이라는 것은 직접 뭐 셀프로 하는 것만 직영이 아니고 파트별로 시공업자를, 시공팀을 불러가지고 하는 것도 직영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경험이 풍부하고 시간, 이게 참 어려운 얘기죠. 근데 최소한 내가 직영에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꼼꼼한 시공의 높은 만족도를 중요시하는 건축주, 이게 내가 내 손으로 집을 한번 제대로 지어보고 싶다, 이럴 경우에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하자 완성도에 대한 깊은 안목, 이 안목은 실전 현장에서 체득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간접 정보라도 최소한 이렇게 체득을 해가지고 이것을 자기 스타일로 메모를 하세요. 공정별로. 이 공정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친환경 건축을 추구하는, 이 얘기는 뭐냐면은, 그 친환경은 딱 두 가지라고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뭐냐면은 인체에 무해한 재료, 유익한 것이 아니라 무해한 겁니다. 그 다음에 탄소 배출을 최소화하는 거, 그것은 뭐 화석연료라든가 이런 거 쓰지 않는 냉난방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결국은 난방비를 덜 들게 단열을 확보하는 그런 공사를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직영건축을 피해야 할 경우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직영건축을 피해야 할 경우에는 건축 지식이 부족하고 시간 투자를 하면, 가장 중요한 게 그렇습니다. 시간이 없으면은 업체에다 그냥 도급으로 맡겨야 돼요. 턴키식으로. 그 다음에 공사 과정 발생했는 부재에 대한 책임을 감당할 수 없는 경우, 이 책임이라는 것은 감당할 수 없다는 얘기는 뭔 거니,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실력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직영건축은 서서히 천천히 차근차근 해야 시행착오를 줄이고 문제가 없는데, 빠른 시일 내에 건축을 하려고 하다 보면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어요. 안전사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빠른 시일 내에 건축을 완료할 경우에는, 어저께 영상에서 잠깐 언급을 했는데, 이거 업체에다 맡겨야 돼요. 업체에다 맡기면 뭐 철콘이든 경량철골이든 뭐 목조주택이든 길면 4개월, 뭐 3개월에도 마칠 수 있잖아요. 보통 4개월은 잡아야 됩니다. 근데 직영건축을 할 경우에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부분적으로 또 셀프도 병행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최소한 제가 볼 때 1년은 잡아야 됩니다. 1년은 잡고 이렇게 하셔야 시행착오가 없어요. 그래야 생업에 종사하는 분들은 주말을 이용한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뭐 1년 이상이 걸릴 수도 있죠. 저같이 주말 건축했을 경우에는. 그 다음에 직영건축 시즌의 고려사항, 이런 경우에도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창구를 마련을 해야 돼요. 이 가장 좋은 것은 이제 감리를 받는 거예요. 감리. 도시 지역 같은 경우에는 30평 이상도 이제 감리제가 있잖아요. 근데 시공 시작 전에 어떤 부분 시공을 하기 전에 할 수도 있지만, 예를 들면은 기초 콘크리트 치기 전에 철근 배건하고 설비를 했단 말이죠. 아니면 건축 처음 시작할 때 규준틀을 설치하고 건축 외벽선, 터파기 할 때 이런 것들도 제대로 했는가, 이런 토목공사 시작할 때 감리는 토목 설계를 맡기는 경우 있잖아요.
대지가 아니고 농지나 임야 같은 건 토목 설계를 해야 하잖아요. 그런 경우, 그 다음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본인의 생활 여건을 고려를 해야 됩니다. 내가 이게 가능한지 어쩐지, 장기간 어떻게 자리를 비워야 되는 그런 일이 많다면 직영건축이 거의 사실은 불가능하죠. 불가능하다기보다는 완성도, 퀄리티, 하자를 우려안고 하는 겁니다. 건축주가 옆에 서 있어도 그 제대로 감독 못 하는데 없으면 사실 사람 마음이 내 맘 같지 않아요. 다 그냥 빨리빨리 끝내고 하고 싶어가지고 그냥 흉내만 내고, 더군다나 엊그제 보셨듯이 이게 기초 콘크리트 하고서는 안에 설비 같은 게 다 묻혀버리면 확인할 길이 없잖아요. 이런 식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제였죠. 어제 방송했던 것 중에서 정말 중요한 문제, 그것도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게 경량 철골주택인데 배관을 이렇게 빼놨잖아. 이거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이게 더 아쉬운 것은 이게 철근 콘크리트 조도 아닌데 배관을 각각 이렇게 빼놨어요. 이럴 필요 없어요. 이런 경우에는 그냥 단열재, 보온재 싼다거나 이중배관 해가지고 이 메인 배관선 하나만 보일러실에다 빼놓으면 됩니다. 빼놓으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요렇게 심은 것이 이게 이 설비업자가 이따위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 건축주님께서 이게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이것은 제가 이 방송 이후에 이 건축주님하고 통화해가지고 보완책을 좀 마련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직영건축이 참 만만치 않은 것이고, 또 하나 오늘 강조해서 드리고 싶었던 얘기가 뭐냐면은 그 설계도 문제 있어요. 설계도. 제가 이 건축할 때 이 설계도를 이런 식으로 편철해 가지고 끼고 살았거든요. 근데 현장에 가보면 이 설계도를 건축주들이 안 가지고 계세요. 이걸 몇 개 만들어 가지고, 이게 A4 용지로 나름대로 만드는 것이거든요. 이 만들어 가지고 끼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달달 외우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 가지 물량 산출한다거나 할 때도 활용을 해야 되고, 그리고 설계도는 한번 만들면 처음에 만들 때 이제 설계사무소 가기 전에 최소한 위장재를 뭘로 쓸 것인가를 결정하고 가셔야 건축 중심선이, 위벽 중심선, 이제 건물 중심선 있잖아요. 건평이 들어가는 거,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설계도는 가급적이면 변경을 안 넣는 게 좋습니다. 물론 경미한 설계 변경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렇게 해도 되는데, 제가 옛날에 방송에서 경미한 설계 변경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드린다고 했었는데 안 한 이유가 뭐냐면은 또 무분별하게 막 설계 변경을 하고 그럴 여지가 있어서 그랬어요. 설계 변경은 부득이한 경우에 이제 실내 공간의 구조 같은 거 이런 정도 변경하는 것이지, 어저께도 컨설팅 갔던 데도 설계하고 많이 달라요. 근데 그 변경된 것을, 단순 변경인 것은 설계사무소에서 다시 변경 안 해줘요. 다 짚고 나가지고 그때 이제 정리해가지고 이제 인허가를 받고 이제 그러죠.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규준틀 문제인데, 제가 옛날에 그 집 지을 때 이렇게 보시면 터파기 오류가 있었잖아요. 터파기 오류가 있었는데 이게 이제 저희 집 건축할 때 했거든요. 여기 보면 규준틀이 이렇게 멀찍이 다 있잖아요. 규준틀이 이렇게 멀찍이 다 있습니다. 다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이건 여기에 지금 실이 다 띄워져 있잖아요. 이게 터파기열 줄이거든요. 이게 건물 중심선에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그러면 바가지를 1200짜리나 800짜리 너무 좁더라고요. 1200이나 1600으로 해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쭉 이걸 센터로 해서, 이걸 센터로 1200으로 떠주세요. 아니면은
1200으로 뜨면 이제 센터로 하면 안 되겠죠. 800이면 센터로 되겠지만 1200으로 하면 이쪽에다가 3분의 1, 이쪽에 3분의 2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지금 아마추어가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도면을 볼 줄 아는 목수가 와서 해야 돼요. 가까운데 만약에 필요하시면 제가 갈 수도 있거든요. 제가 갈 수도 있어요. 근데 그리고 아까 보셨지만 그 규준틀을 이렇게 설치를 했잖아요. 이렇게 규준틀을 설치를 했는데 여기 보면 벽돌이 매달려 있죠. 여기다 이제 자세히 보시면 이 피스 하나 박아가지고 이렇게 고정을 해놨어요. 이건 뭐냐면은 이 기준틀을 사전에 충분히 도면에 맞게 한 다음에 요것을 이렇게 걷어서 중장비가 이럴 때는 걷어야 할 거 아니에요. 중장비가 이럴 때는.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걷어서 놨다가 다시 이제 토파기가 끝나고 보림을 한다고 할 때, 토파기 할 때 끝나고 나서는 다시 이제 확인해보고 이상이 없으면 그때 이제 보림 치고 기초 철근하고 이렇게 공사가 진행되는 거죠. 이게 직영건축이 대충 알아가지고 할 일은 아니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이제 그림을 보시면 제가 두차 말씀드렸지만 차근차근 서두르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차근차근 정말 서두르면 안 됩니다. 여기 이제 그림을 다시 하나 보여드리면 여기에 이제 성토를 좀 했잖아요. 근데 여기 보세요. 규준틀이 어디가 있냐면 이쪽에 있고 또 이쪽에도 좀 하나 있습니다. 이쪽에도 하나 있어요. 이게 8개가 필요하죠. 사방으로. 여기 보시면 이쪽에 멀리 있잖아요. 이게 중심선이에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1200 그러면 안쪽으로는 한 400만 파고 오른쪽으로 한 800을 파고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이 가장 멀리 있잖아요. 가장자리에 이 멀리 있는 이유가 이 실을 띄워놨던 것을 저는 이제 혼자 하기 때문에 나중에 이 실을 아까 보셨듯이 벽돌로 이렇게 걸어놨어요. 그러면 이 상태로 해서 밀가루를 뿌리고 어제 영상에서 잠깐 보셨죠? 밀가루를 뿌리고 그 다음에 토파기를 한 다음에 다시 이제 맞춰보는 거예요. 이 선은 지금 수평까지 다 맞춘 거예요. 그리고 토파기 할 때는 어떻게 하냐? 여기 지금 성토를 한 40cm 정도 했거든요. 그러면 원지반 여기 있죠. 원지반 밑으로 빠야 돼요. 밑으로. 왜? 원지반이 단단하기 때문에. 옛날에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기가 굉장히 단단했어요. 여기서 한 8, 90cm 팠던 것 같은데 그러면 원지반부터 한 4, 50cm가 내려가는 거잖아요. 이 성토를 높이 한 경우에는 막 여기까지 많이 한다든가 성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기초 부실해집니다. 근데 그런 것들도 아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건축주가 충분히 건축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돼 있어야 되고 이게 제가 이제 세미나 업무원들한테 교재 주면서 무계명이라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서 올렸었어요. 내 집 짓기 1년 이상 준비하자. 설계를 충분히 나중에 수정하지 않아도 되게끔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건축비는 50%. 내가 만약에 1억 5천을 예상하고 있으면 실제로 대부분의 거기에 이제 건축주분들이 뭐 살림살이라든가 뭐 토목설계비, 행정비용 같은 빠뜨리게 거 많거든요. 최소한 저는 그 7, 8천은 가지고 시작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셀프 건축을 한다고 하더라도 30평 기준이면 5천만 원을 가지고 시작하다. 서두르지 말고 좀 천천하게 안전하다. 품질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전문 지식을 축적하자. 그리고 내 전문 지식을 어떻게 축적하냐. 직접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론적인 공부 그런 것도 하시고, 그 다음에 제가 누차 얘기했잖아요. 이게 5번째 계약을 경험을 축적. 근데 실제로 근데 여기 보면 건축 관련 지식 및 경험 부족 시, 그런데 경험 부족할 수밖에 없잖아요. 생애 처음으로 한 채 짓는 것이지 많이 짓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농막이나 창구부터 지으라게, 농막이나 창구 이런 것부터 지으면서 공간 개념, 구조 개념. 어차피 뭐 저같이 이게 살던 집 옆에다 짓는 경우가 아니라면 창구 필요해요. 창고 필요하고, 땅을 사놓고 또 바로 짓지 말고 1, 2년 동안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하면서 지역민들하고도 가까워지고, 또 여기서 내가 집을 짓고 살아도 되는가 이런 것도 한번 확인해보고, 그래서 최소한 1, 2년 정도 땅을 사놓고 뒤에 짓고, 그 다음에 반드시 경험을 좀 해봐라. 셀프 건축할 경우에 특히 경험. 건축 관련 지식은 이론적인 것도 가능하지만 이 경험은, 옛날에 가장 모범적이었던 분이요, 태안의 그 구독자님 70평 지신 분이잖아요. 이분이 처음에 계집부터 짓고, 계집 질 때 계집 지을 줄 몰라가지고 용접에다 불내먹고 그랬다겠어요. 그리고 옆에다가 기거하기 위해서 조립식으로 타일 작업까지 해놨더라고요. 화장실 같은데. 그렇게 해가지고 그때 그게 한 10평? 8평 정도 됐던 것 같은데, 그 서울서 오르내리면서 금토일 이렇게 직접 셀프 건축을 했잖아요. 그래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이론적인 거 물론 이제 유튜브를 봐도 좋고 뭐 책은 마땅한 게 없으니까 저는 뭐 제 입장에서는 제 세미나에 와서 꼭 들으라고 싶어요. 제가 이 교재에다가 아주 디테일한 거, 제 세미나 다녀갔으면 어제 보셨던 그건 실수 없었을 거예요. 근데 그 국성 그 건축주께서는 다녀가셨거든. 참 그 안타까웠어요. 굉장히 점잖으신 분이었는데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이 외에도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죄송하기도 하고 그래서 다시 했는데, 사진 한 장만 더 보여드리면, 이게 내일 제가 여주에 가야 하거든요. 근데 여주 건축주께서 오늘 오후에 보낸 겁니다. 여기에 이제 폼타일이라고 해가지고 삐져나온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거 오늘 다 잘라내고 이렇게 폼까지 채웠다고 하더라고요. 이 어른이 지금 60대 중후반이에요. 중반이 넘으셨는데, 이렇게 건축주가 시간을 투자해가면서 열성을 쏟을 정도는 돼야 업체에 도급을 안 맡기고 이렇게 파트별로 직영을 할 경우에 그나마 성공적이다. 오늘 이렇게 작업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열정이 없으면 직영 건축 못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본인이 하고, 또 시공 디테일이 피곤하고 시공 난이도가 높은 것들은 업자한테 시키고, 그래서 정말 이게 전원주택 사면 정말 좋은 점이 많거든요. 뭐 요즘 전원주택 어찌돼 하는 경우도 많지만 차근차근 하시라는 거, 그 필요하시면 저한테 도움도 요청하고, 오늘도 한 분이 강원도 화천인가 컨설팅 요청을 와가지고 거기도 다음 주 시간 맞춰서 가볼 생각인데, 이게 그래요. 좀 소탐대실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유경험자, 제가 이제 나중에는 지금 제 유튜브를 통해서 소개했던 셀프 건축 성공자들, 직영 건축 성공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 지역에 예를 들면 화천이다 그러면 그 근처에서 성공하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렇게 매칭을 시켜드리려고 해요. 물론 이제 공짜는 아니고 그분들이 가서 계실 경우에는 당연히 인건비를 드려야죠. 이제 그 인건비 적정 수준까지도 제가 정해드릴 겁니다. 뭐 전남에서 온다 그러면 그 근처에 있는 분들한테 제가 다 다닐 수는 없으니까
아무튼 가장 중요한 게 이 배관이잖아요. 배관. 제가 항상 뭐라 했습니까? 이 배관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단열, 방수, 배관. 아무튼 제가 오늘 하고 싶었던 얘기를 죄송한 마음 때문에 이렇게 담았습니다. 이 녹화본을 올려드릴 테니까 오늘 하고 싶었던 거 이해도 좀 여러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오늘 방송 고르지 못해서 죄송하고요. 이 녹화본 보시면서라도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더 연습해가지고 쌍방 소통이 가능한 그런 라이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오늘 죄송했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